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그게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전가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뭐 그런 면이 전가가 된 없지 않습니다. 건데 네. 저는 생각할 때 지사님께서 현금 복지를 하려고 하면은 청년 기본 소득보다도 오히려 버스 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걸 오히려 서민들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거든요.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현금 복지를 하려고 하면 이 버스 요금 인상보다도 버스 타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2년 전에 이 경기도에 왔을 때 그때 전임 지사께서 준공영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준공영제 안 하십니까? 준공영제 남지사께서 하셨던 거는 이제 서울이 하고 있는 소위 운송 수익금 공동관리제 적자나는 거는 무조건 일정액을 채워주는 방식 이런 것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도덕적 해위를 부른다라고 해서 저는 입찰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창원에 있을 때 저도 준공영제를 절대 하지 않고 노선 입찰제를 했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러셨군요. 네, 네. 노선 입찰제가 훨씬 낫습니다. 준공영제는 오히려 그 사업자들의 모럴 해저들을 심각합니다. 불러오기 네. 때문에 노선 입찰제를 선택한 것은 저는 미리 하고 계셨어요? 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창원이 도설 입찰제를 하고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벤치마킹 왜 안 했어요? 우리 처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벤치마킹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이렇게 임금이 이 버스 요금 인상돼도 기사들 환경이라든지 승객 그 교통 서비스는 안 나아졌다고 하니까 지사님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고도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면허 조건에 신규 면허에는 그 조건을 넣고 근로기준법 위반하면은 제지한다 넣고 기존 버스 업체들에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노선 입찰제 같은 이런 걸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버스 기사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그렇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여건이. 네, 그걸 조건으로 철저하게 붙여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그 육아휴직하면 근속기간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근속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네. 그리고 또 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 불리한 처우 못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경기신용보정재단에는 이게 육아휴직 그렇습니까? 기간을 근속 기간에 산입도 안 하고 있고 또 육아휴직자들에게 종합근무평등을 최하점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셔야 네, 되겠죠. 그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조실 소관인가요?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역시 기관장을 해보신 분 지리가 틀리네요. 네. 네, 박원솔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구로 둔 서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역화폐 발행 정책 확대하고 제도적 정책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네.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 65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조사로는 139만 명 정도 종사자가 있고, 근데 지금 요즘 그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아마 지사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경기 둔화라든가 뭐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 선호 이런 소비 패턴 변화도 크리라고 예측하는데요. 그런 뜻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소상공인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주고 골목상권 중심으로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리라고 네.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의 긍정적인 면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도지사님께서 추진해온 그 지역 화폐 정책의 주요 성과가 무엇이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심각한 우리 경제의 문제가 자원이나 기회나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양극화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골고루 잘 순환이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이게 특정 영역에 고정이 돼버리고 이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소하려면 사람 몸으로 치면 손발에 세포들이 살아야 되는데 심장만 비대해지고 있는 이게 우리 경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최소한 일정액은 해당 그 지역의 골목에서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강제로 사용되게 하면 이제 경제 순환을 어떻게든지 좀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이제 지역화폐 발행액하고 사용액을 보니까 역시 그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사님이 시장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다른 지역과 월등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580억 정도 발행해서 540 정도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 좀 작은 규모, 그러니까 뭐 100만 도시라고 하지만 그쪽은
100만 도시나 뭐 한 50만 도시가 또 비슷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작은 데는 10억 정도 되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성남보다는 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어떤 이유가 아무래도 그 뭐 특정 지역을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군 단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발행,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은 가능하면 그 지역 화폐로 쓰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좀 자리를 잡으면 저희가 6% 또는 10%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해당 지역에서만 쓰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쓰는 사람도 이기고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면은 이제 꼭 인구만의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김포나 시흥하고 100만이 넘는 수원이나 고양이 비슷합니다. 네, 뭐 단체장의 의지가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러려면 좀 더 이 지역 화폐를 그 단체장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네. 좋겠고요. 저희 그 민주당에서도 얼마 전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확대 발표, 그러니까 골목상권 그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자. 이 부분 가지고서 저희가 당정 협의도 했습니다. 지역 화폐 정책 도입도 중요하지만 향후 도입해서 그걸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또 활성화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소비 사용자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사용 목적의 타당성 부분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좀 불편해야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사용자가 편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쓰게 하자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적절히 조정하는 게 중요한 사무고. 특히 전에 인천 같은 경우에 좀 확대하는데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막 차를 사는데도 막 허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차 한 대 사는데 5천만 원이면 500만 원을 막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발생해 좀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악용 가능성을 좀 배제해야 된다. 그래도 뭐 이거 지류 형태로 발행하니까 소위 깡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카드 형태로 사용하면 그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드는 거의 악용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보여져서 이제 카드 부분에 대해서 사용 한도를 좀 늘리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사용 용도라든지 사용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처음이라서 그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좀 좋은 장점은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그 문제를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부정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서병헌 의원님의 그 소상공인 사랑이 묻어나는 좋은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님. 네. 예, 앞서 몇몇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도 네. 경기도의 그 중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네.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네. 지난 파업 과정에서 도지사님이 임금 인상에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잠시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 버스 요금 인상에 네, 대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예, 그랬습니다. 네. 동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 중공영제를 도입을 하고 이를 국가사무화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이 요금 인상이 타결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뭔가 서로 요구하고 약속받으신 내용이 있는 겁니까? 중공영제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중공영제는 원래 경기도가 그 이전부터 제가 공약이었고 그 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제가 뭐 그때도 뭐 언론에서도 다 보도하고 있지만 저는 아니 하려면 수도권이 한꺼번에 올려야지 경기도만 올리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 입장은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새로이 적용되는 게 경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천과
서울은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으니 거기는 52시간을 이미 다 지키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60 몇 시간씩 근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52시간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파업이나 이 버스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셔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대신에 저희가 우리가 너무 힘드니 뭐 좀 중앙정부가 어떤 책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럼 광역버스는 중앙3호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저희가 받아냈던 겁니다. 광역 버스는 국가 사무화를 요구를 하셨고 네, 그 그렇게 부분에 하기로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는 법률에 의한 사항이고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국가사무화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인데 이 부분을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을 한 사항입니까? 중앙 사무화, 국가 사무화 한다는 것은 뭐 공식적으로 그때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대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요구를 하셨고 그 검토를 하는 정도로 보도가 됐는데 약속을 했다라고 하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했고 이미 현재도 소위 말하는 M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 사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그 준공영제하고 국가사무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직행 버스 같은 경우 준공영제 대상이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대상이라는 말씀이 어떤지 지금 준비하시는 교통본부로 해서 준비하시는 준공영제 그거 안 하려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예. 전임 지사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위 서울이나 광역시들이 하고 있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건 없애야 된다. 없애고 좀 장기적으로 노선 입찰제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취소제를 잘 밟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준공영제 내의 유형에 노선 입찰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금 저희, 네. 정산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노선 입찰제를 취한다고 해서 준공영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뭐 하시면 준공영제 한 종류입니다. 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예,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이제 직행버스라고 이름을 저희들이 통용하지만 네, 네. 광역버스 광역버스, 개념이고 네, 네. 이 부분이 결국 국가사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인 거고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일단 준공영제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유형이 되든지 간에 네. 예. 비용 대비 재정 지원이 현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맞습니다.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정책을 도입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 교통의 사각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도입하는데 경기도의 준공영 버스의 대상은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이 오히려 부족한, 그러니까 이 교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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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서울이나 광역시들은 다 도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버스 운행 거리도 짧고 승차 인원도 일정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이 도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도 완전 공영제로 도저히 뭐 준공영제 형태를 지원해서 해줄 수 없는 곳은 소위 공영제 형태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노선 중에서 정말 수익이 잘 나는 데를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민영제로 그냥 가고 그게 아니고 중간쯤 되는 형태들은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곳 이런 것은 기존 방식대로 부족한 건 다 해준다. 적다 남은
다 채워주고 일정 수익 보장해준다 이런 방식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입찰을 해가지고 5년 내지 7년 동안 운영을 해라. 대신 얼마 주면 운영할래? 입찰해보고 운영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한번 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간단하게 깎든지 좀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한꺼번에 좀 경쟁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네. 요약해서 좀 해주시고. 좀 다릅니다. 네. 네, 네. 체크해 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권은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짧게밖에 없어서 아까 그 오전에 질의했던 네. 내용 몇 가지 점검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호흡기 관련한 건데요. 권익위에서는 납품 계약 해지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이물질 발견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성분 분석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봤는데 네. 정작 경기 소방본부장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성분 분석에서 많은 이물질 발견됐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되려 그런 이물질이 발견된 결과물을 권익위에 제출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끝내 보내줬다는데요. 5월 27일 날 보내줬다고 합니다. 받았다고요? 네, 보내줬다고 합니다. 5월 관련된 내용이 가만히 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그거는 결과 분석이 저도 3개월이 한번 확인을 걸렸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여튼 이 전반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특히 권익위에서도 이야기했던 바인데요. 그 경기소방의 전 본부장이 2018년 8월부터 산청의 상근직으로 고문으로 일하게 돼서 납품계약 해지에 이런저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냐, 네. 그런 유착 의혹까지도 제기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뭐 어떤 결론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이 과정 관리에서 미심쩍은 몇몇 가지 것들 때문에 결국은 유착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 있을 수밖에 네.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확인해 확인하시고 보겠습니다. 예, 네. 필요한 내용들 뭐 감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은 이행해 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제가 고 김태규 씨 관련해서 좀 이따가 도경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지사님께서도 관련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뭐 네. 예. 네, 뭐 이런 기회에 저희도 이제 정책적 도움을 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수도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건설 현장을 포함한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실제로 거의 사각지대로 돼 있습니다. 그 근로감독관들이 너무 바빠서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결국 사고 나면 이제 사고 수습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부탁드리는 것이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 같은 곳에 대한 그 안전관리 또는 근로감독 권한을 좀 위임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현장 관리를 좀 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고 날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한 정인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네. 아까 본 의원이 물어봤던 경기도 그린벨트, 이게 이제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고 또 경기도 내 그 큰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린벨트가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초 지정했던 면적에 비해서 136평방킬로미터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여의도의 47배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면적이 90%에 해당합니다. 뭐 혹시 추가로 뭐 그린벨트 뭐 훼손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아마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대략 상당 정도의 훼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 다음에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5년간 이렇게 그린벨트 불법 훼손하는 사태를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총 8,361건의 훼손이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행질 변경, 창고, 주택, 물건 적치, 뭐 축사 이런 것들, 음식점 네,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불법 행질 변경이 있는데 서울 인접 지역이 특히 심각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PT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이게 지나치게 단속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 간표 요인이 된다는 거 이게 있는 거고 또 부패는 없지만 뭐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없지만 친밀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고 관행적으로 뭐 이 정도야 하는 이제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그 불법 행위 조치 상황을 좀 봤더니 총 의혹 건수가 5,706건인데 원상 복구가 3,875건입니다. 네. 67.9%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4개 시군의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도 미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 14개 시군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 의원이 생각한 대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착고리 부정부패는 없지만 치밀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읍면동 단위의 공무원들을 주기적으로 인사교류 시켜주는 거,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감한 행정 대집행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시군에서는 행정 대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 차원의 어떤 특별 계획을 세워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이 핑계를 대고 시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불법에 대해서는 좀 무관용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그린벨트가 보호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건의한 적 있죠. 네. 예, 본 의원도 이것을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행 그 치료 감호법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를 지르고 치료 감호소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출소한 사람, 그러니까 치료 감호 출소자나 보호 관찰 대상자, 그리고 치료 감호소 출소 후 또 보호 관찰 대상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사후 관리, 치료 뭐 이런 것들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 그 상황을 봤더니 이 대상자가 좀 17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별 고위험군이 27명으로 나와 있고 또 전국을 보면 658명인데 이 등록된 사람이 320명, 경기도는 76명. 근데 이제 등록 비율이 좀 낮습니다. 경기도가 43.4%고 전국이 48.6%인데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3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정신질환 범죄자들은 언제 또 범죄를 저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등록을 해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해야 도민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이의가 있으시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예. 그 그린벨트 불법 훼손 문제는 사실 그 저희가 계곡 단속하는 거하고 사실 문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표 떨어질까봐 사실 두려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는 유착도 있을 수 있고, 또 준법 정신 문제가 있는 거 딱 정확한 지적이셔서요.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군 공무원들의 일정 기간을 주어서 단속을 안 하면 감사를 하겠다고 저희가 했고, 근데 계속 그게 지연되거나 하면 수사 의뢰해서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고 해서 이제 좀 조치가 되고 있는데, 그린벨트 문제도 똑같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신질환 문제는 사실은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자타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진단 및 치료, 제가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판정하는 거니까 2차에 걸쳐서 판정해서 악용될 염려도 없고, 좀 더 공직자나 의료 의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인득 사건도 그 형이 이게 경찰서 동사무소 쫓아다닐 때 적극적으로 행정기본 조치를 했으면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지적은 저희가 100%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서 짧게 아까 이어가겠습니다. 그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폐기물 처리업자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발생한 폐기물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해주시고 특히 불법 행위일 경우에는 엄단할 수 있도록 단속 강화하시고요. 이 불법 폐기물에 의한 2차 피해, 이게 결국 환경 피해로 이어져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그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기 소방본부인데요. 지금 119 안전센터가 경기도에 181개가 있는데 배연 시설이 있는 게 16개밖에 없습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해서요. 8.8%에 불과합니다. 이 배연가스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하시면서 도지사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 질의 들어간 게요. 우리 도지사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게 청년 문제 아니겠어요? 네. 청년의 그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청년 기본소득제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네.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매칭으로 지금 도가 70%, 그다음에 기초에서 30% 지금 네.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지역 화폐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대상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 네. 어떠세요? 도지사님께서는 잘하신 거로 생각하시죠?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말은 많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도지사님이 잘하고 싶다는 건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네. 청년 문제가 저는 저출산 문제하고 비슷한 대잡인데요. 저출산 문제 다들 심각하다 하면서 말만 했지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초래된 거거든요. 네. 청년 문제 곧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 청년들이 조금 있으면 중년, 장년, 노인 되면 이분들의 문제가 나중에 그대로 사회적 부담이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지 심각하다고만 이제. 경기도 한번 화면을 보겠는데요. PPT요. 잠시만요. 예. 자, 이 조사를 한번 봤더니 청년 기본소득 수급 청년들의 만족도가 80%입니다. 불만족은 5%도 안 돼 나오고 있어요. 되게 만족하다 46.5%, 그다음에 매우 만족하다 34.1%, 만족하지 않는다가 3.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4% 이렇게 되고 있어서 상당히 청년 기본소득에서 청년층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 보면 이 청년 기본소득의 변화가 있었다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변화가 있다. 자기 삶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저는 청년들의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집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큰 인생의 그 삶의 전체를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과 그 다음에 좌표에 큰 영향을 준 거다. 난 어마어마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어떤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중앙 정부 정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진 제일 큰 문제는 그 중에 특정인만 골라서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전액 지급하되 이걸 지역화표로 지급하면서 좀 형평성을 기했다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19세도 언젠가는 24세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뭐 특정 계층만 준다고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청년들이 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 중에 제일 강력한 것이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국가가 관심 가져준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소속감이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관심, 예. 경제적 관심, 이 사회 문제에 관심 갖게 됐다는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정치가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네, 그 인식을 생각을 갖게 된 하겠다고 거고 합니다. 네.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사회적 연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 주변에 있는 사람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이 청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과거 우리 세대, 저는 도지사께서 굉장히 소년 노동도 하셨잖아요. 네. 어렵게 성장을 하셨는데 도리어 우리 어른 세대, 저희들 같은 기성 세대는 놀고 먹게 이런 사람들 왜 공짜로 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놀면서 일해야 돼요. 일하면서 놀고 그 논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희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가 인식을 바꾸지 않고 우리 세대의 관점으로 청년에 대한 문제,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 주는 문제를 자꾸 보다 보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 왜 일하는 사람 주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께서 이 하나의 그 테스트베드예요. 잘 하신다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문제, 심지어 이게 또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가져오는 문제까지 저는 갈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대가 됐다. 네. 네, 뭐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기본 소득형 국토보유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조세 저항 때문에 못하지만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이 국민 총소득의 4분의 1을 육박하고 있고 그게 아주 특정 소수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그 양극화를 점점 심화시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이 토지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 이익을 좀 최소한으로 환수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절반까지만 해도 약 15조에서 20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액 일반 회계로 경비로 쓰지 말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수 있다면 조세 저항도 줄이고 그다음에 양극화도 좀 해소하고 소위 사회 연대에 대한 의식들도 좀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홍익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기도 국감을 하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경기도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두가 경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타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조차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처럼 그 경기도를 사랑하는 질의를 많이 하셨다는 거 지사님께서 아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거는 저희들이 행안위에서 경기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 위원들이 많으니까 지사님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경기도 지진 나도 괜찮습니까? 지진 별로 안 나요? 여기는 뭐 지진 안전지대라고는 하는데 최근에는 그래요? 약간 위험성도 있다고 해서 네. 저희가 지진 안전 시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진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 대상 건축물 중에 80% 이상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신규 건물은 다 내진 예, 설계하고 신규 건물은 돼 있는데 기존 안 돼 있는 건물들도 기존 건물도 한번 내진 보강을 해 나가고 쓰셔야 있습니다. 되고 네. 싱크홀이 네.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노후 한수관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싱크홀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뭐 조사위원회도 만들고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각 영역별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 준비된 게 어디 있던데. 네, 뭐 의원님 크게 걱정하시지 않도록요. 현재 경기도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보충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도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들을 보면 아프리카
대지 열명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건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기 아동, 노인, 발달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과 수도권 낙후 지역의 중첩 규제 문제 해결, 경기도 광역버스 정차 대책 마련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많이 조언 주셨는데요. 특히 살살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에 맡긴 국가사무 그다음에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정이나 또 문제점 없도록 최대한 잘 관리하고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 중에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상수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이재종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수석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감사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 준비와 더불어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 단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여 경기 남북부 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